세상에는 참으로 기이하고 신기한 일들이 많지요. 어떤 이야기는 듣는 이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어떤 이야기는 가슴을 아프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야기는 사람의 마음 깊숙한 곳에 숨어 있는 욕망과 사랑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지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것 중 하나랍니다. 때는 조선 중기 경기도 어느 깊은 골짜기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한 여종의 운명을 통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고 변하기 쉬운 것인지,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은 월양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종이에요. 달빛처럼 맑고 고운 얼굴을 했다고 해서 월양이라 불렸는데 이 아이의 삶이 참으로 파란만장했답니다. 처음에는 그저 순수하기만 했던 아이가 점점 욕망에 휘둘리게 되고 결국에는 결말은 나중에 차근차근 말씀드리기로 하지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월양이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월양이를 둘러싼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각자가 다 다른 욕망과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참으로 인간적이에요. 송대감이라는 늙은 지주는 젊은 여인들만 탐하다가 결국 자신도 망하게 되고, 장돌이라는 순정적인 머슴은 사랑하는 사람의 배신을 겪으면서도 끝내 진정한 사랑을 찾게 되지요. 그리고 육마님이라는 여인은 남편에게 버림받은 상처를 딛고 새로운 행복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참으로 복잡하고 얽힌 인간관계지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현실적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과 닮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무대는 경기도 송화골. 산이 첩첩하고 물이 맑은 그런 아름다운 곳이었답니다. 경기도 송화골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가운데로 맑은 개울이 졸졸 흘러가는, 봄이면 온 산에 진달래와 철쭉꽃이 만발하고 여름이면 울창한 녹음이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는 그런 곳이었지요.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송화골에 좀 이상한 소문이 하나 돌고 있었습니다. 송화골 송대감네 집 처녀들 16만 넘으면 다 시집 보낸다더라. 왜 그럴까요? 이유가 참으로 기가 막혔어요. 송대감이라는 양반이 젊은 여자들만 좋아해서 집안에 예쁜 처녀들이 있으면 못 견뎌 했거든요. 송대감은 나이가 50을 넘었는데도 여전히 20살 내외의 처녀들만 탐했습니다. 그래서 집안 여종들도 나이가 들면 얼른 다른 곳으로 보내버리고 늘 어린 계집아이들만 데려다 키웠지요. 참으로 한심한 영감이야. 저 나이에 그런 짓을 하다니. 동네 사람들이 혀를 차며 말했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돈 많고 권력 있는 양반의 일인데 감히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 송대감의 집에 월양이라는 여종이 있었습니다. 월양이는 16살 되던 해였는데 정말로 이름값을 하는 아이였어요. 얼굴이 달처럼 맑고 고왔거든요. 그런데 얼굴만 예쁜 게 아니라 성격도 참 좋았답니다. 월양아, 이리 와서 도와줘. 네, 금방 갈게요. 누가 부르면 언제나 밝은 목소리로 대답하고 웃음을 잃지 않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집안 사람들이 모두 월양이를 귀여워했지요. 월양이 저 아이 참 곱다. 그러게 말이야. 웃는 모습이 꽃 같아. 하지만 월양이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어요. 겉으로는 아직 어린아이 같아 보였지만 몸매는 이미 훌쩍 자란 여인의 그것이었거든요. 키도 제법 크고 허리는 잘록하고 가슴팍도 뭐 그런 게 눈에 띄게 발달해서 남자들이 보면 저도 모르게 시선이 가는 그런 몸매였답니다. 그런데 월양이 본인은 그런 것에 대해 별로 의식하지 않았어요. 그저 평소처럼 밝게 웃으며 일하고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순수하기 그지없는 아이였지요. 하지만 세상에는 그런 순수함을 다른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 법입니다. 송대감도 그 중 하나였어요. 월양이 저 계집 요즘 부쩍 예뻐졌구나. 대감은 월양이가 지나갈 때마다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집안 여종 중 하나 정도로 생각했는데 요즘 들어서는 뭔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나이가 차면 그때가 되면 대감의 눈빛이 이상하게 번뜩였습니다. 하지만 월양이는 그런 시선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아직 세상 물정을 모르는 순진한 아이였거든요. 그런 월양이에게는 마음속 깊이 간직한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머슴 장돌이였어요. 장돌이는 23 되는 총각으로 송대감 집에서 일하는 머슴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널찍한 전형적인 시골 총각의 모습이었지요. 그런데 장돌이는 다른 머슴들과 좀 달랐어요. 글을 읽을 줄 알았거든요. 어릴 때 동네 서당에 다녔던 덕분에 한글은 물론이고 한자도 제법 읽을 수 있었답니다. 도리 오라버니는 정말 똑똑해. 월양이는 장돌이를 무척 존경했어요. 자신과 달리 글을 아는 것도 신기했고 무엇보다 성격이 참 좋았거든요. 장돌이는 힘이 세면서도 성격이 온순했어요. 화를 내는 일이 거의 없었고 늘 다른 사람들을 배려했지요. 그래서 집안 사람들이 모두 장돌이를 좋아했답니다. 도리는 참 착한 아이야. 마님께서도 장돌이를 아껴주셨어요. 그런 장돌이와 월양이는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사이였습니다. 월양이가 10살, 장돌이가 17살 때부터 같은 집에서 살았거든요. 처음에는 그저 오라버니, 동생 하는 사이였어요. 장돌이가 월양이를 동생처럼 아껴주고 월양이는 장돌이를 오라버니처럼 따랐지요. 월양아, 다치지 마라. 네, 오라버니. 혹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고마워요, 오라버니. 그런데 세월이 흘러 월양이가 16이 되고 장돌이가 23이 되자 둘 사이의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월양이는 장돌이를 볼 때마다 얼굴이 빨개졌고 장돌이 역시 월양이와 이야기할 때면 왠지 모르게 어색해했답니다. 월양아, 너 많이 컸구나. 오라버니도 더 멋있어지신 것 같아요. 서로를 의식하기 시작한 거지요. 하지만 둘 다 자신의 마음을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그저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든다는 것 정도만 느꼈을 뿐이었지요. 그런 상황에서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해 여름은 유난히 더웠습니다. 며칠째 계속되는 무더위에 사람들이 모두 지쳐 있었어요. 그나마 아침 저녁으로는 시원했지만 한낮에는 정말 견디기 힘들 정도였지요. 이런 날씨에 밭일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머슴들이 투덜거렸지만 농사일은 기다려주지 않았어요. 특히 김매기는 때를 놓치면 안 되는 일이라 아무리 더워도 해야 했거든요. 월양아, 너도 뒷밭 김매기 좀 도와줘. 네, 마님. 월양이도 호미를 들고 뒷밭으로 나갔습니다. 다행히 뒷밭은 나무 그늘이 있어서 조금은 시원했어요. 후, 그래도 이쪽이 낫네. 월양이는 나무 그늘 아래서 열심히 김을 매기 시작했습니다. 땀이 비 오듯 흘렀지만 일손이 바쁜 시기라 쉴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한창 일에 열중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캄캄해지더니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하네. 월양이가 하늘을 올려다보니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맑았는데 갑자기 날씨가 변한 거지요. 비가 오려나? 그때 첫 번째 빗방울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우르르컹 천둥 소리와 함께 본격적으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게 보통 비가 아니었습니다. 여름 소나기 중에서도 특히 굵고 세찬 비였거든요.
어머나. 월양이는 황급히 큰 나무 아래로 피했지만 이미 온몸이 흠뻑 젖어버렸어요. 입고 있던 옷이 비에 젖어서 몸에 착 달라붙었답니다. 이를 어쩌지? 집으로 뛰어가야 하나? 그런데 비가 너무 세게 와서 뛰어갈 수도 없었어요. 조금만 나무 밖으로 나가도 비에 맞아서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거든요. 이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월양이는 나무 아래서 비가 그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비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더 큰 문제는 젖은 옷 때문에 춥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아무리 여름이라고 해도 비에 흠뻑 젖으면 몸이 으슬으슬 떨리거든요. 추워. 월양이는 몸을 움츠리며 떨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발소리가 들렸어요. 소야, 어디 갔냐? 소? 누군가 소를 찾으며 이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를 들어보니 장돌이었어요. 오라버니. 월양이가 반가워서 소리쳤습니다. 월양아, 너 여기서 뭐하냐? 장돌이가 나무 아래로 뛰어왔어요. 그런데 월양이의 모습을 보는 순간, 장돌이의 말이 막혔습니다. 비에 젖은 월양이의 모습이 정말로 아름다웠거든요. 젖은 머리카락이 어깨를 타고 흘러내리고 하얀 치마 저고리가 몸에 착 달라붙어서 몸매가 선명하게 드러나 보였어요. 오라버니, 저 춥다. 월양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몸을 가리려 하지 않았어요. 그저 장돌이를 바라보기만 했지요. 장돌이 역시 아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는 동생처럼 여겼던 월양이가 갑자기 한 명의 여자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서로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빗소리만 세상을 가득 채우고 도리 오라버니. 월양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어요. 월양아. 장돌이도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추우니까 이리 와. 장돌이가 자신이 입고 있던 적삼을 벗어서 월양이의 어깨에 걸쳐 주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월양이를 품에 안았지요. 고마워요, 오라버니. 월양이는 장돌이의 품에 안긴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떨리던 몸이 점점 따뜻해졌어요. 괜찮냐? 네, 이제 따뜻해요. 두 사람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서로의 숨소리가 들릴 정도로 그 순간 장돌이가 월양이의 볼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어요. 월양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두 사람의 입술이 만났답니다. 처음에는 살짝 스치는 정도였어요. 하지만 곧 깊은 입맞춤이 되었지요. 얼마나 오랫동안 그러고 있었을까요? 비소리도 천둥소리도 모두 멀어지고 세상에는 오직 두 사람만 있는 것 같았어요. 월양아, 나는. 오라버니도 저와 같은 마음이시구나. 그래, 너를 좋아한다. 언제부터인가 자꾸 내 생각만 났어. 저도요, 오라버니 생각하면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래도 되는 걸까? 월양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무슨 소리야?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하지만 우리는 둘 다 종이잖아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장돌이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월양이 말이 맞았거든요. 종의 신분으로는 자유롭게 사랑할 수도 결혼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도 마음까지 막을 수는 없잖아. 맞아요. 아무도 우리 마음은 막을 수 없어요. 두 사람은 다시 꼭 껴안았습니다. 그 후로 비가 그쳤지만 두 사람은 한참 더 그 자리에 있었어요.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이 소중한 순간을 기억에 남기고 싶었거든요. 이제 집으로 가야겠다. 응. 너무 늦으면 사람들이 걱정할 거야.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발걸음이 어찌나 가벼웠는지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월양이와 장돌이는 비밀스럽게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연못가 버드나무 아래에서 월양아, 오늘 하루 어땠어? 오라버니 생각만 했어요. 장터 뒤편 감나무 밑에서 도리 오라버니 저 행복해요. 나도 그래. 이렇게 행복한 건 처음이야. 빈 헛간에서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서 만나야 할까? 언젠가는 당당하게 사랑할 수 있는 날이 올 거야. 두 사람의 사랑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도 더욱 애틋해졌고 잠깐이라도 떨어져 있으면 견디기 힘들어 했어요. 월양이의 얼굴에는 사랑하는 여인의 빛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도 예뻤지만 이제는 더욱 아름다워졌어요. 웃음도 더 환해졌고 걸음걸이도 한층 가벼워졌지요. 월양이 저 아이 요즘 부쩍 예뻐졌구나. 마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월양이는 더욱 수줍어하며 고개를 떨구곤 했답니다. 별일 없어요, 마님. 그냥 날씨가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변화는 쉽게 숨길 수 있는 게 아니지요. 월양이의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는 눈이 하나 더 있었으니 바로 송대감이었습니다. 저 계집 요즘 뭔가 다르구나. 대감의 날카로운 눈에는 월양이의 변화가 고스란히 포착되고 있었어요. 송대감의 관찰력은 정말로 무서웠습니다. 몇 주 동안 월양이를 지켜본 대감은 확신하게 되었어요. 저 계집아이에게 분명히 무슨 일이 생겼다는 것을. 저 얼굴빛을 봐라. 여자가 꽃을 피웠을 때 나타나는 바로 그 빛이 아닌가. 대감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월양이는 예전과 확실히 달라져 있었어요. 볼이 더욱 불그스름해졌고 눈매도 촉촉해졌으며 무엇보다 걸을 때마다 몸매의 선이 더욱 아름답게 드러나 보였거든요. 처녀가 저런 변화를 보인다는 건 분명히 사내가 있다는 뜻이지. 대감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질투심이 솟구치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송대감은 오래전부터 월양이를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예쁜 계집아이 정도로 여겼는데 점점 자라면서 아름다워지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니 욕심이 생긴 거지요. 때가 되면 저 계집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겠다. 그런 계획을 품고 있던 차에 월양이가 다른 사내와 사랑에 빠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였어요. 그러니 질투가 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감히 내가 찍어둔 계집을 누가 건드렸단 말인가? 대감은 월양이가 누구와 사귀고 있는지 알아내기로 했습니다. 며칠 동안 은밀히 지켜본 결과 장돌이 그놈이로구나. 범인을 찾아낸 거지요. 어느 날 저녁 장돌이와 월양이가 뒷마당에서 몰래 이야기하는 모습을 목격했거든요. 두 사람이 서로 바라보는 눈빛만 봐도 사랑하는 사이라는 게 뻔했어요. 이놈들이 감히 내 모르게 그런 짓을. 대감의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당장 드러내놓고 혼내기에는 뭔가 아쉬웠어요. 더 확실한 증거를 잡고 싶었거든요. 좋다. 한번 지켜보자. 며칠 더 지켜본 대감은 두 사람의 관계가 꽤 깊어진 상태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제야 본격적으로 행동에 나서기로 했어요. 어느 날 저녁 대감은 월양이를 불러들였습니다. 월양아, 이리 와라. 네, 대감님. 월양이는 평소처럼 대감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차나 한 잔 내오라는 말씀인 줄 알았거든요. 앉아라. 네. 월양이가 방 한쪽에 앉자 대감이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요즘 얼굴이 많이 좋아졌구나. 그런가요? 그래. 전에는 그냥 어린애 같더니 이제는 제법 여인 같아 보인다. 월양이의 얼굴이 약간 빨개졌어요. 혹시 좋아하는 총각이라도 생겼느냐? 이 질문에 월양이는 크게 당황했습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대감님. 정말이냐? 얼굴을 보니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월양이가 필사적으로 부인했지만 대감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어요. 그렇다면 다행이다. 너 같은 계집이 함부로 사내와 엮이면 안 되거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이다. 너도 이제 나이가 차지 않았느냐? 갑자기 대감의 말투가 달라졌어요. 뭔가 음흉한 기운이 느껴졌지요. 이리 좀 더 가까이 앉아보거라. 대감이 자신의 옆자리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월양이는 어쩔 수 없이 조심스럽게 옆으로 옮겨 앉았어요. 그래, 그렇게 해. 술 한 잔 따라주겠느냐? 네, 대감님. 월양이가 술을 따르는데 대감의 손이 슬그머니 월양이의 손등을 덮었습니다. 어머, 월양이가 깜짝 놀라 손을 빼려 했지만 대감이 꽉 잡고 놓아주지 않았어요.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해코지하겠느냐? 대감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지만 월양이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월양아, 너도 이제 철이 들 나이가 되었구나. 세상 물정이라는 것도 알아야 할 때고. 대감님, 저는 쉿. 어른이 말할 때는 조용히 들어야 하는 거야. 대감이 월양이의 턱을 살짝 들어 올렸어요. 그러면서 얼굴을 가까이 가져갔지요. 예쁘다, 정말 예쁘구나. 월양이는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무서웠거든요. 대감의 눈빛이 평소와 전혀 다르게 번뜩이고 있었어요. 자, 술 한 잔만 마셔보거라. 어른이 주는 건데 마다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대감이 술잔을 월양이의 입술에 갖다 댔습니다. 월양이는 어쩔 수 없이 한 모금 마셨어요. 써요. 처음에는 쓰지만 계속 마시면 달아진다. 자, 한 잔 더. 저는 술을 못 마셔요. 괜찮다. 조금씩만 마셔. 대감은 계속해서 월양이에게 술을 권했어요. 월양이는 거부하고 싶었지만 종의 신분으로는 주인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었지요. 좋아. 오늘은 이 정도만 하자. 내일도 이 시간에 오너라. 알겠지? 네. 월양이는 비틀거리며 대감의 방을 나왔어요. 머리가 어지럽고 속이 울렁거렸지요. 무슨 일이지? 대감님이 왜 저런 식으로? 월양이는 불안했지만 주인의 명령이니 어쩔 수 없었어요. 그날부터 월양이는 매일 저녁 대감의 방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잔, 두 잔, 점점 양이 늘어갔지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술을 마실 때마다 월양이의 몸과 마음이 이상해지는 거였답니다. 어지러워. 괜찮다, 괜찮아. 그냥 몸을 맡겨라. 분명히 그 술에는 뭔가 다른 게 들어있었을 거예요. 무슨 약초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의 정신을 흐리게 만드는 술에 취한 월양이는 점점 정신을 잃어갔습니다. 현실과 환상의 경계가 모호해졌어요. 대감님이 장돌이처럼 보이기도 하고 장돌이가 대감님처럼 보이기도 했지요. 도리 오라버니 맞죠? 그래, 월양아. 나다. 오라버니 사랑해요. 나도 너를 사랑한다. 월양이는 자신이 장돌이와 함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거부하지 않았지요. 아니, 거부할 수 없었답니다. 정신이 온전하지 못했거든요. 그 혼란스러운 밤들 속에서 월양이는 자신이 정말로 누구와 함께 있는지도 모른 채 점점 깊은 늪으로 빠져들고 있었답니다. 월양아, 좋지? 네, 좋아요, 오라버니. 월양이가 오라버니라고 부를 때마다 대감의 얼굴에는 사악한 미소가 번졌어요. 자신의 계획이 성공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거든요. 한편 장돌이는 월양이의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월양아, 너 요즘 어디 아프냐?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요. 얼굴빛이 안 좋은데.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월양이의 모습은 예전 같지 않았어요. 늘 피곤해했고
눈빛도 흐려졌으며 웃음도 어딘지 모르게 억지스러워 보였답니다. 혹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냐?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월양이는 대감님께 들키면 안 된다는 생각에 장돌이에게도 숨겼어요. 그런데 그 때문에 장돌이와의 관계도 점점 어색해지기 시작했지요. 요즘 월양이가 이상해. 장돌이는 걱정이 되었지만 월양이가 말해주지 않으니 어쩔 수 없었어요. 한 달여가 지난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장돌이는 월양이가 자꾸 피하는 게 견딜 수 없었어요. 전에는 그렇게 다정했던 아이가 이제는 자신을 보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것 같았거든요. 월양아, 정말 무슨 일 없냐? 네,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왜 이렇게 피하는 거야?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이 많아서요. 무슨 일이 그리 많다고? 대감님께서 매일 부르셔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장돌이의 가슴에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혹시 대감님이 너한테 이상한 일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술 따라드리는 일이에요. 월영이가 급하게 말을 가로막았어요. 하지만 그 모습이 오히려 더 의심스러웠지요. 술 따라드리는 일이라고? 매일? 네, 대감님이 요즘 기분이 안 좋으셔서. 하지만 월양이의 얼굴에는 전에 없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맑았던 눈빛도 흐려졌고 웃음도 어딘지 모르게 억지스러워 보였답니다. 장돌이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월양이가 계속 부인하니 더 이상 묻기 어려웠어요. 그날 밤 장돌이는 도저히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자. 장돌이는 조용히 대감의 방 근처로 갔어요. 소리도 없이 살금살금 다가가서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려고 했지요. 그런데 방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여자의 웃음소리였답니다. 저건 월양이 목소리 같은데? 장돌이가 더 가까이 다가가서 창틈으로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장돌이의 입에서 저도 모르게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대감의 방 안에서는 정말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월양이가 웃으며 대감 곁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평소의 순수한 월양이가 아니었답니다. 뭔가 이상하게 들뜨고 흐리멍덩한 표정이었지요. 대감님, 술이 달아요. 그렇지? 내가 특별히 준비한 술이거든. 고마워요, 오라버니. 월양이가 대감을 오라버니라고 부르는 것을 들은 순간 장돌이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오라버니라고? 그럼 혹시... 그때 더욱 충격적인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월양이가 대감의 품에 안기는 것이었어요. 이럴 수가. 장돌이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것 같았어요.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월양이가, 그 순수했던 아이가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장돌이는 비틀거리며 그 자리를 벗어났어요. 아니야, 꿈이야. 분명히 꿈일 거야. 하지만 아무리 부정하려 해도 현실이었어요. 월양이는 정말로 대감과 그런 사이가 되어버린 것이었답니다. 장돌이는 정신없이 걸었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발길 닿는 대로 정신을 차려보니 마님의 방 앞에 서 있었답니다. 흑흑. 그때 방 안에서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마님께서 혼자 우시고 계시는 거였지요. 마님. 장돌이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냐? 장돌이옵니다, 마님. 이 밤중에 웬일이냐? 마님이 문을 열었는데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마님께서 우시는 소리가 들려서요. 아, 들켰구나. 마님이 쓸쓸하게 웃으셨습니다. 마님, 무슨 일이시옵니까? 돌아, 너도 알지 않느냐? 대감이 요즘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장돌이는 아무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마님도 아시는 것 같았거든요. 들어와서 앉아라.
서 있기 힘들 것 같구나. 마님이 장돌이를 방 안으로 들어오게 했어요. 마님, 처음엔 몰랐다. 아니, 모르는 척 했지. 대감이 다른 여자들과 그런 일을 한다는 걸 처음에는 설마 했거든. 마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너무 뻔하구나. 매일 밤 월양이를 부르고 그리고 나서는 만족한 얼굴로 잠들고 마님, 나는 대감에게 여자였던 적이 있기나 했을까? 마님이 한숨을 깊게 내쉬셨어요. 시집 온 지 20해가 넘었건만 대감은 날 한 번도 여자로 본 적이 없다. 그저 집안일 돌보는 사람, 밥 해주는 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지. 마님, 젊었을 때는 그래도 기대했었다. 언젠가는 날 사랑해 줄 거라고. 하지만 세월이 지날수록 깨달았지. 대감에게 나는 그냥 집안의 물건 중 하나일 뿐이라는 걸. 마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젊은 아이들한테만 눈이 돌아가니 참으로 한심하지 않니? 그때 갑자기 마님이 장돌이를 똑바로 바라보셨습니다. 돌아, 너도 상처받았구나. 내 얼굴에 다 쓰여 있다. 마님, 월양이 그 아이 너를 좋아했지? 장돌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대감님과. 그래,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구나. 마님이 장돌이의 손을 잡으셨어요. 우리 참으로 가련한 신세구나. 너는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겼고 나는 남편에게 버림받았고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어요. 서로의 상처가 너무 깊어서 말로는 위로가 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마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글쎄, 어떻게 해야 할까? 그때 마님이 갑자기 장돌이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으셨어요. 슬프면서도 따뜻한 미소였지요. 돌아, 우리 서로 위로해주면 안 될까? 마님, 나도 여자야. 사랑받고 싶고 소중히 여김받고 싶어. 너도 마찬가지지? 장돌이는 마님의 눈을 바라봤어요. 그 눈에는 깊은 외로움과 슬픔이 담겨 있었지만 동시에 따뜻한 정도 느껴졌답니다. 마님, 돌아.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마님의 외로움과 장돌이의 배신감이 만나 이상한 위로가 되었지요. 처음에는 그저 손을 잡고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점점 서로를 필요로 하게 되었답니다. 마님, 돌아, 고마워. 제가 고마워요. 마님이 계셔서.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굳이 자세히 말하지 않아도 아시겠지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그들의 만남은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상처받은 마음끼리 서로를 달래주는 그런 따뜻한 만남이었답니다. 몇 달이 더 흘렀습니다. 송대감은 날이 갈수록 야위어 갔어요. 새벽에만 빠져 지내다 보니 몸이 축 늘어지고 기운도 점점 빠져나가는 게 눈에 보였답니다. 기운이 없구나.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했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하루 종일 축 늘어져 있었지요. 대감님, 죽이라도 좀 드시지요. 월양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대감은 고개를 저었어요. 죽보다는 너와 함께 있는 게 더 좋다. 하지만 이렇게 안 드시면 몸이 안 좋아져요. 괜찮다. 너만 있으면 돼. 대감은 월양이에게만 매달렸어요. 다른 일에는 관심도 없었지요. 하지만 월양이의 마음은 점점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술에 취해서 정신을 못 차렸지만 이제는 조금씩 현실을 인식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자신이 대감과 그런 사이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내가 뭘 한 거지? 월양이는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이 사랑했던 장돌이를 배신한 것도 슬펐고 자신의 몸이 더럽혀진 것 같아서 괴로웠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더 문제는 월양이 안에서 새로운 욕망이 자라나고 있다는 것이었지요. 젊고 힘센 사내, 월양이는 자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송대감은 이제 너무 늙고 약해졌거든요. 몸도 마음도 만족시켜주지 못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집 정찬판이 송대감을 찾아왔습니다. 송형, 오랜만일세. 어서 오게, 정형. 정찬판은 40 중반의 나이에도 여전히 건장한 체격을 자랑하는 사내였어요. 키도 크고 어깨도 널찍하고 무엇보다 기운이 넘쳐 보였지요. 이 아가씨는 누구인가? 정찬판이 차를 가져온 월양이를 보며 물었어요. 아, 우리 집 여종 월양이라네. 참으로 아름답군. 정찬판의 눈빛이 이상하게 번뜩였습니다. 월양이를 보는 시선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월양이도 그 시선을 느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분이 나쁘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뭔가 새로운 설렘이 느껴졌지요. 젊고 건장한 사내구나. 월양이는 정찬판을 힐끗힐끗 바라봤어요. 송대감과는 완전히 다른 타입이었거든요. 월양아, 차 좀 더 가져오거라. 네, 대감님. 월양이가 차를 가져올 때마다 정찬판의 시선이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월양이도 점점 그 시선을 의식하기 시작했어요. 걸을 때 일부러 몸매가 드러나게 걸었고 차를 따를 때도 정찬판 가까이에서 했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월양이가 정찬판에게 말을 걸었어요. 그러게 말이야. 아가씨도 그렇게 생각하나? 네, 이런 날엔 밖에 나가고 싶어져요. 두 사람의 대화가 점점 친밀해졌어요. 그날 이후 정찬판은 자주 송대감 집을 찾아왔습니다. 겉으로는 친구를 만나러 온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월양이를 보기 위해서였어요. 찬판님께서 자꾸 저를 보시는 것 같아요. 월양이가 대감에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라. 정형도 만만한 사람이 아니거든. 송대감이 경고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월양이의 마음에는 새로운 욕망이 자라나고 있었거든요. 더욱이 송대감은 날이 갈수록 기력이 떨어져서 월양이를 만족시켜주지 못했어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젊고 힘센 정찬판에게 마음이 가는 것이었지요. 드디어 어느 날 밤 정찬판이 은밀히 월양이에게 접근했습니다. 월양아, 나와 잠깐 이야기할 수 있겠니? 어디서요? 빈 행랑채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말이야. 월양이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하지만 결국 알겠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빈 행랑채에서 만났습니다. 월양아, 나는 너를 보고 있노라면 가슴이 뛴다. 찬판님, 송형은 이제 늙었어. 너 같은 젊은 여인에게는 부족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하시면 나와 함께 하지 않겠느냐?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주겠다. 월양이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정찬판의 건장한 체격과 남성적인 매력이 강하게 어필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대감님과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잖아. 너도 알고 있을 거야. 정찬판이 월양이의 손을 잡았어요. 나는 정말로 너를 사랑한다. 진심으로. 찬판님. 결국 월양이는 정찬판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월양이는 송대감을 버리고 정찬판과 은밀한 만남을 가지기 시작했답니다. 대감님, 오늘은 일찍 주무세요. 왜? 너와 함께 있고 싶은데. 피곤하세요. 푹 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월양이는 대감을 재우고 나서 몰래 정찬판을 만나러 갔어요. 월양아, 기다렸다. 찬판님도. 두 사람의 만남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월양이는 정찬판에게서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강렬함을 경험했어요. 이런 기분이 진짜구나. 월양이는 송대감과의 관계를 완전히 잊어버렸답니다. 이제는 오직 정찬판만 생각났어요.
하지만 이런 일이 오래 숨겨질 수는 없는 법이지요.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정찬판의 부인은 남편의 변화를 눈치챘어요. 요즘 들어 자주 외박을 하고 집에 있을 때도 딴 생각에 빠져 있는 게 영락없이 다른 여자가 생긴 것 같았거든요. 여보, 요즘 어디 다녀오세요? 무슨 소리냐? 친구 만나러 다녀오는 거지. 송대감 댁만 그리 자주 가시나요? 정찬판이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냥 오랜 친구라서 그런 거야. 그런가요? 근데 왜 늦게 들어오세요? 술이 늦어져서. 하지만 정찬판 부인은 결코 바보가 아니었어요. 결혼 생활 10여 년 동안 남편의 버릇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분명히 뭔가 있어. 정찬판 부인은 남편을 뒤따라가서 확인해 보기로 했답니다. 며칠 동안 지켜본 결과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했어요. 어느 날 밤 정찬판이 송대감 집으로 가는 것을 따라가서 숨어서 지켜보니 저기서 뭘 하는 거지? 정찬판이 빈 행랑채로 들어가는 것이 보였어요. 그리고 잠시 후 여자가 따라 들어가는 것도 봤답니다. 여자? 누구지? 정찬판 부인이 더 가까이 다가가서 확인해 보니 젊은 여자네. 그리고 아름답고 바로 월양이었어요. 정찬판 부인은 행랑채 벽에 귀를 대고 안에서 나는 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여보, 사랑해요. 나도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행복해요. 나도 그래. 너 없이는 못 살겠어.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어요. 확실한 증거였거든요. 정찬판 부인의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감히 이런 짓을. 하지만 당장 들이닥치지는 않았어요. 더 확실한 증거를 잡고 싶었거든요. 며칠 더 지켜본 후 드디어 현장을 덮치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정찬판과 월양이가 행랑채에서 서로 끌어안고 있을 때 이런. 정찬판 부인이 문을 박차고 들어왔어요. 당신이 이런 짓을. 여보, 이건. 정찬판이 황급히 옷을 추스르며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이 유부가 남의 남편을 깨어내다니. 정찬판 부인이 월양이의 머리채를 잡고 끌어냈습니다. 아야, 놓아주세요. 놓아? 내가 우리 집안을 망친 걸 그냥 두고 볼 줄 알았느냐? 정찬판 부인은 흥분해서 월양이를 마구 때렸어요. 여보, 그만해. 다 내 잘못이야. 정찬판이 말렸지만 부인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답니다. 내 잘못? 그럼 이 계집은 뭐야? 억지로 끌려온 거야? 그건 이 유부가 당신을 유혹한 거잖아. 어떻게 남의 남편을. 정찬판 부인은 월양이를 끌고 나가며 소리쳤어요.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해주겠어. 이 유부가 어떤 짓을 했는지. 다음 날 정찬판 부인은 곧바로 관아에 고발장을 넣었습니다. 이 여종이 남의 남편을 유혹하여 집안을 어지럽혔나이다. 뭐라고? 여종이 감히? 네, 확실히 목격했나이다. 부부인 사내를 유혹하여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당시 법으로는 여종이 양반 남자를 유혹한 것은 중죄였어요. 하물며 남의 부인이 있는 사내를 깨었다니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지요. 그 여종을 당장 잡아들여라. 관에서는 곧바로 월양이를 잡아들였습니다. 내 놈이 정찬판을 유혹했다는 게 사실이냐? 소인은 월양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정찬판은 어떻게 하겠소? 관리가 정찬판 부인에게 물었어요. 남편은 그 요부에게 속은 것뿐입니다. 벌하지 마세요. 정찬판 부인은 영리했어요. 남편을 살리고 월양이만 벌하려고 한 거지요. 게다가 정찬판은 미리 관아에 상당한 뇌물을 바쳤답니다. 자신은 빠져나가고 월양이에게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참으로 뻔뻔한 년이로구나. 멍석말이 치죄하라. 결국 월양이는
가장 잔혹한 형벌인 멍석마리를 받게 되었답니다. 멍석마리란 죄인을 멍석에 말아서 몽둥이로 때리는 형벌이에요. 보통 죽을 때까지 때리는 경우가 많았지요. 아니에요. 저만 잘못한 게 아니에요. 월양이가 절규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조용히 해라. 내가 유혹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생겼겠느냐? 정참파님도.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월양이는 멍석에 말려져서 끌려나갔답니다. 정참파는? 그는 뇌물 덕분에 아무 벌도 받지 않았어요. 모든 죄를 월양이에게 뒤집어 씌우고 말이지요. 미안하다, 월양아,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정참파는 멀리서 월양이가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중얼거렸지만 도와주지는 않았답니다. 그 다음날 관아마당에서 월양이의 처형이 집행되었어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 저는 월양이가 무슨 말을 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하늘을 바라보며 눈물만 흘렸답니다. 오라버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것이 월양이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곧이어 형이 집행되었고 월양이는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았답니다. 한때는 달빛처럼 맑고 고왔던 그 아이가 욕망에 휘둘려 이런 끝을 맞게 된 거지요. 월양이가 죽었다는 소식은 곧 송화골 전체에 퍼졌습니다. 월양이가 죽었다고? 송대감은 그 소식을 듣고 크게 충격을 받았어요. 네, 대감님. 어제 관아에서 하인이 자초지종을 설명했지만 대감은 제대로 듣지 못했어요. 머리가 하얘져서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거든요. 내가 그 아이를 그렇게 만들었구나. 대감은 그제야 자신이 한 일을 깨달았어요. 순수했던 월양이를 타락시킨 것은 바로 자신이었다는 것을. 만약 내가 손대지 않았다면 그 아이는 장돌이와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대감의 마음에 깊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날부터 대감은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죄책감과 후회가 그를 짓눌렀거든요. 대감님, 죽이라도 드셔야지요. 마님이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지만 대감은 고개만 저었어요. 내가 무슨 낯으로 밥을 먹는단 말인가. 하지만 이렇게 안 드시면 괜찮다. 나는 이미 죽은 목숨이야. 대감의 몸은 날로 쇠약해졌어요. 원래도 색욕에 빠져서 기력이 떨어진 상태였는데 정신적 충격까지 겹쳐서 견딜 수 없었던 거지요. 대감은 침상에서 신음만 내뱉었어요.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해졌답니다. 의원을 불러보지요. 필요 없다. 이미 늦었어. 대감은 자신의 최후가 가까웠음을 알고 있었어요. 마님, 미안하오. 대감님, 평생을 당신을 여자로 대하지 못해서 미안하오. 그것이 대감이 마님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어요. 결국 송대감은 그로부터 일주일 만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색욕에 빠져 이미 약해진 몸에 정신적 충격까지 겹쳐서 견디지 못한 거지요. 대감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온 집안이 상소식으로 뒤숭숭해졌지만 정작 가장 슬퍼해야 할 마님은 의외로 담담하셨어요. 이제 정말 끝났구나. 마님은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슬프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안도감도 느꼈답니다. 이제 더 이상 남편의 바람기에 상처받을 일이 없어졌으니까요. 상을 치른 후 마님은 장돌이를 불러들였습니다. 돌아, 이제 우리 어떻게 할까? 마님께서 정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복수를 해야 할까? 정참판과 그 부인을, 우리도 그들을 벌할 수 있을 텐데. 장돌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마님, 복수란 건 우리가 더 행복해지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너 말이 맞다. 마님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해칠 줄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냥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면서 사는 걸로 족하지 않겠니?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수를 한다고 해서 월양이가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대감이 살아나는 것도 아니잖아. 맞습니다. 그보다는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게 더 의미 있을 것 같아요. 마님이 장돌이의 손을 잡으셨어요. 이제부터는 그냥 윤 씨라고 불러주렴. 마님은 이제 아니니까. 윤 씨, 응.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야. 과거는 과거고, 두 사람은 그렇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답니다. 먼저 송대감의 재산을 정리했어요. 집과 땅은 팔고 필요한 것만 챙겨서 다른 곳으로 이사하기로 했지요. 너무 큰 집은 필요 없어. 우리 둘만 살기에는 작은 집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늑하고. 두 사람은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작은 농가를 구했어요. 밭도 조금 있고 개울도 흐르는 아담한 집이었답니다. 여기서 새로 시작해보자. 네, 윤씨. 이사한 첫날 밤 두 사람은 마당에 앉아서 별을 보았어요. 참 많은 일이 있었네. 그러게요. 하지만 이제는 평온할 거예요. 그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야. 조용하고 평화롭게 사는 게 어울려. 장돌이가 윤 씨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윤 씨, 행복하세요? 응, 너무 행복해. 이런 기분은 처음이야. 저도요. 처음으로 진짜 사랑을 느끼고 있어요. 두 사람의 사랑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따뜻한 것이었어요. 격렬하거나 뜨겁지는 않았지만 깊고 진실했답니다. 그로부터 3년이 흘렀습니다. 송화골에는 여전히 그때 일에 대한 이야기가 돌았어요. 한때 월양이라는 여종이 있었는데 참으로 기구한 팔자였다더라. 그래, 어떻게 됐다는 거야? 욕심을 부리다가 비참하게 죽었다지. 하지만 그 집 마님은 새 사랑을 만나 행복하게 산다더군. 마님이 누구와? 그 집 머슴이었던 장돌이라는 총각하고 지금은 다른 마을에서 조용히 산다던데. 세간 사람들은 각자 다른 교훈을 얻었지요. 어떤 이는 욕심을 부리면 화를 당한다고 했고 어떤 이는 진실한 사랑이 승리한다고 했답니다. 윤 씨와 장돌이는 작은 농가에서 조용히 살았어요. 윤 씨는 바느질로, 장돌이는 농사로 생계를 꾸려갔지요. 윤 씨, 오늘 날씨 참 좋다. 그러게, 빨래 널기도 좋고, 그냥 강가에 가서 놀까? 놀긴 뭘 나이도 있는데. 하지만 윤 씨의 얼굴에는 수줍은 웃음이 번졌어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강가로 갔습니다. 버들가지가 바람에 흔들리고 물소리가 졸졸 흘렀지요. 우리 참 별난 인연이야. 그러게 말이야. 이런 식으로 만날 줄이야. 후회하지는 않지? 전혀. 당신을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야. 강물에는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비쳤습니다. 한때는 마님과 머슴이었지만 이제는 그냥 서로를 사랑하는 한 쌍의 남녀였지요. 윤 씨, 내가 노래 하나 불러줄까? 어머, 당신이 노래를? 장돌이가 흥얼거리기 시작했어요. 강물이 흘러가듯이 우리 사랑도 흘러가네. 아픈 기억들은 다 씻어버리고 새로운 날들만 기다리며 윤 씨가 박수를 쳤습니다. 와, 정말 잘한다. 고마워. 당신 때문에 행복해서 저절로 나오는 거야. 그들의 일상은 그렇게 평범하지만 따뜻했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차를 마시고 저녁에는 마당에서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아침에 일어나서 당신 얼굴을 보면 정말 행복해. 나도 그래. 이런 평범한 행복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 가끔 과거 일이 떠오를 때도 있었어요. 월양이 그 아이 생각이 나네. 나도 가끔 생각해. 처음엔 정말 순수한 아이였는데 우리가 더 잘해줬으면 달라졌을까?
글쎄, 사람 마음이란 게 참 알 수 없잖아. 그래도 불쌍해. 아직 어린 나이에. 두 사람은 월양이를 위해 조용히 묵념을 올렸어요.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안타까울 뿐이었지요. 월양이도 처음에는 순수한 사랑을 꿈꿨을 텐데. 맞아. 하지만 길을 잘못 들어선 거지. 우리는 다행이야. 힘들었지만 결국 진짜 사랑을 찾았으니까. 정찬파는 그는 부인에게 들켜서 한바탕 곤욕을 치른 후 예전과 다름없이 살아갔답니다. 하지만 가끔 밤에 월양이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라 악몽에 시달렸다고 해요. 미안하다, 월양아.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하지만 그런 후회도 잠시뿐이었어요. 얼마 후에는 또 다른 여자에게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거든요. 정찬판 부인도 복수에 성공했지만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어요. 남편의 바람기가 근본적으로 고쳐진 건 아니었거든요. 그때 그 여종만 없앴다고 해서 끝이 아니구나. 부인은 남편을 더 엄하게 감시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렇게 각자의 길을 걸어간 거지요. 한편 윤 씨와 장도리의 소문은 점점 퍼져나갔어요. 송화골에서 나온 그 부부 참 다정하다더라. 그러게, 나이 들어도 저리 다정할 수 있구나. 어떻게 만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아. 사람들은 그들의 정확한 과거는 몰랐지만 그저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으로 기억했답니다. 어느 날 윤 씨와 장도리가 강가에서 산책하고 있을 때였어요. 여보, 저기 좀 봐. 윤 씨가 강 건너편을 가리켰어요. 젊은 남녀가 서로 손을 잡고 걷고 있었답니다. 젊은 연인들이네. 그러게, 저렇게 사랑하는 모습이 예쁘다. 우리도 저랬을까? 당연하지. 지금도 그런걸? 두 사람이 웃었어요. 저 아이들이 우리처럼 행복하게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게, 진짜 사랑을 만나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그때 바람이 불어와서 윤 씨의 머리카락을 날렸어요. 장도리가 그 머리카락을 정리해 주었답니다. 고마워. 뭘, 당연한 일인걸. 이런 게 행복이구나. 응, 거창한 게 아니라 이런 작은 것들의 연속이 행복인 것 같아. 해가 저물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은 천천히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저녁 뭐 할까? 간단하게 죽이나 끓일까? 좋아. 내가 도와줄게. 고마워. 당신과 함께하면 뭘 해도 즐거워. 그날 밤도 두 사람은 마당에 앉아서 별을 보았어요. 별이 참 많다. 그러게. 저 별들도 우리처럼 각자의 이야기가 있을까? 있을 거야. 모든 존재에는 나름의 이야기가 있으니까. 우리 이야기는 어때? 행복한 이야기였을까? 당연하지. 힘들었지만 결국 해피엔딩이잖아. 윤 씨가 장도리의 어깨에 기댔어요. 고마워, 돌아. 나야말로 고마워, 윤 씨. 그들의 사랑은 그렇게 조용하고 깊어져 갔답니다. 세간에는 이런 말이 돌아다닙니다. 송화골에서 한때 여종이었던 여인과 마님이었던 여인이 서로 다른 길을 걸었는데 누가 더 복을 누렸는지는 하늘만 안다네. 참말로 그런 것 같지요. 월양이는 아름다운 외모와 매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 자신의 욕망에 휘둘려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처음에는 순수한 사랑을 했지만 점점 더 강렬하고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다가 파멸에 이른 거지요. 반면 윤 씨는 남편에게 버림받는 아픔을 겪었지만 진실한 사랑을 만나 매일 웃음꽃을 피우며 살게 되었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진실하고 따뜻한 사랑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욕심이란 게 참으로 무서운 거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에서 시작되지만 점점 커져서 결국 자기 자신을 집어삼켜 버리거든요. 월양이가 바로 그런 경우였지요.
둘째,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살리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마음도 치유하고 절망에 빠진 영혼도 일으켜 세우는 윤 씨와 장도리의 사랑이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셋째, 사람은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픈 과거가 있어도 진심으로 반성하고 올바른 길을 선택한다면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옛사람들이 말했나 봅니다. 정욕은 사람을 망치고 사랑은 사람을 살린다고 말이에요. 월양이의 삶을 보면 처음에는 장도리와 순수한 사랑을 했었지요. 그때의 월양이는 정말로 아름다웠어요. 맑은 웃음, 수줍은 얼굴, 설레는 마음, 그 모든 것이 진짜 사랑의 모습이었답니다. 하지만 송대감의 유혹에 넘어가면서부터 모든 게 틀어졌어요.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점점 더 자극적인 것만 추구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결국에는 정찬판과의 불륜까지. 사랑이 욕망으로 변질되는 순간 월양이의 운명도 정해진 거였어요. 반면 윤 씨와 장도리는 어떻습니까? 둘 다 상처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윤 씨는 남편에게 버림받았고 장도리는 연인에게 배신당했지요. 하지만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원망이나 복수로 치유하려 하지 않았어요. 대신 서로를 따뜻하게 어루만져주며 진실한 사랑으로 새로운 삶을 만들어 갔답니다. 복수보다는 행복이 낫다는 장도리의 말이 참으로 지혜로웠지요. 이런 차이가 어디서 생겼을까요? 바로 마음가짐의 차이였어요. 월양이는 점점 더 많은 것을 원했지만 윤 씨와 장도리는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았거든요. 월양이는 더 젊고 더 강한 사내, 더 자극적인 사랑을 추구했지만 윤 씨와 장도리는 함께 차 마시는 것, 함께 별 보는 것 같은 소소한 일상에서 행복을 찾았어요. 욕심과 만족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도 살아가시면서 이런 갈림길을 만나게 될 거예요. 더 자극적이고 화려한 것을 추구할 것인지 아니면 소박하지만 진실한 것을 선택할 것인지 그때 월양이의 길과 윤 씨의 길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월양이처럼 욕망에 이끌려 남을 이용하고 배신하는 길을 걸을 것인지 아니면 윤 씨와 장도리처럼 진심으로 상대를 아끼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사랑할 것인지 그 선택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할 거예요. 물론 인간이라면 누구나 욕망이 있고 더 좋은 것을 원하는 마음이 있지요. 그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 욕망이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자신을 파멸로 이끌 정도로 커질 때입니다. 적당한 욕망은 삶의 원동력이 되지만 지나친 욕망은 독이 되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란 상대방을 소유하려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라요. 송화골 사람들은 지금도 가끔 강가에서 손잡고 산책하는 한 쌍의 부부를 봅니다. 머리가 하얗게 새었어도 여전히 다정한 그 두 사람을 저 부부 참 보기 좋다. 그러게 말이야. 나이 들어도 저리 다정할 수 있구나. 저런 사랑이 진짜 사랑이지. 사람들은 그들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저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으로 기억하고 있답니다. 어쩌면 그게 가장 좋은 결말일 거예요. 과거의 아픔은 잊히고 아름다운 현재만 기억되는 그리고 어디선가는 월양이의 영혼도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짓고 있을 거예요. 나도 그런 사랑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이미 늦었지요. 선택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주어지지만 그 결과는 되돌릴 수 없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월양이의 죽음이 완전히 헛된 것은 아니었어요. 그 아이의 비극적인 최후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교훈이 되었거든요. 욕심을 부리면 저런 꼴이 난다. 진실한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다. 우리는 월양이 같은 길을 걷지 말자. 그런 식으로 말이에요. 사실 세상의 모든 이야기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의 실패가 다른 사람에게는 교훈이 되고 누군가의 성공이 다른 사람에게는 희망이 되는 월양이는 실패의 교훈을, 윤 씨와 장도리는 성공의 희망을 보여준 거지요.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고 싶으신가요? 월양이처럼 욕망에 휘둘려 파멸하는 비극의 주인공이 될 것인지, 아니면 윤 씨와 장도리처럼 진실한 사랑으로 행복을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것인지, 그 선택은 오로지 여러분의 몫입니다.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라요. 인생이란 게 한 번의 선택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매일매일 내리는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인생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오늘 누군가에게 친절한 말 한마디를 건넬 것인지, 아니면 차가운 말로 상처를 줄 것인지, 오늘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것인지, 아니면 불만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시작할 것인지, 그런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결국 월양이의 길이 되기도 하고 윤 씨의 길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도 매일매일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욕망보다는 사랑을, 이기심보다는 배려를, 원망보다는 감사를 선택하시길. 그렇게 하신다면 언젠가는 윤 씨와 장도리처럼 강가에서 손잡고 산책하며 정말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날이 올 거예요.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